자, 그러면 도로공사의 경영진 면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회사와 관련된 것들도 좀 나와요. 즉,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한국도로공사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통행료 인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전국 고속도로에 CCTV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전국 고속도로에 CCTV가 몇 개 있나요?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총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고속도로는 약 37개 정도. 여기에서 개통, 공사 중인 거나 추진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약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휴게소, 고속도로와 관련된 휴게소는 약 120여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전부 다 약입니다. 그래서 40개에서 50개 정도, 약 120여 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부분 휴게소의 간격과 거리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작게는 15km에서 20km, 그리고 길게는 37km에서 40km 정도까지가 휴게소 간의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km가 돼 있는 곳도 있고 한 47km 정도 돼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CCTV를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은 CCTV가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는 전국 고속도로에 CCTV가 몇 개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37개, 그리고 약 37개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개통하고 추진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약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휴게소는 약 한 120여 개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 간마다 CCTV를 설치를 했다면은 약 한 120여 개 정도인 건데, 그 중에서 휴게소 간의 거리가 가장 긴 것까지 뭐 40km 이상 되는 것까지 합치면은 그 중간에 한 개 정도가 들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20개 정도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했던 점이, 이런 거 우물쭈물 하시거든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 우물쭈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우물쭈물 하시면은 사실상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을 안 해봤던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또는 좋았던 점이라든지.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은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으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졸음 쉼터가 있다라는 거죠. 화장실이 급하게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졸음이 쏟아질 때 사실상 휴게소까지의 거리가 멀 때 그 중간에 졸음 쉼터가 존재를 해서 그 졸음 쉼터 때문에 사고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난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졸음 쉼터에 대한 표지판이 사실은 휴게소에 대한 표지판보다는 훨씬 더 적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단점들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터널을 들어갈 때 잠이 깨게 하기 위해서 안전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사이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울리게 됩니다. 울리게 되는데 그건 잠이 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은 또는 이제 아이를 탄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런 소리를 듣고 놀라서 운다라거나 이러한 불편한 점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즉 어떠한 하나의 사안은 무조건 장점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단점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밑에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 이런 거를 그려놓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고속도로의 특징, 휴게소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한국도로공사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통행료 인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통행료는 도로공사 입장에선 통행료는 인상을 해야 될까요?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료로 받아야 할까요? 인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도로의 보수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ITS에 대한 설치, 즉 IT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로공사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5G 망을 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통행료에 대한 인상은 좀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전기차를 사용하면은 할인을 많이 해준다라거나 도로에 부담이 없는 자동차라면 통행료를 인하해 준다라거나 이런 정책들과 더불어서 다른 그 통행용 경유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통행료를 또 올려받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도로공사와 관련돼서 고속도로와 관련돼서는 정말 상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